혹시 애지중지 키운 모종이 어느 순간부터 자라지 않고 줄기는 가늘어지고 잎은 노랗게 변해서 속상하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신가요? 비싼 상토에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도 왜 우리 집 모종만 비실비실 힘이 없을까요? 이제 그 모든 걱정을 단번에 날려버릴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바로 이것 단 2방울이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마법 같은 2방울이 어떻게 여러분의 모종을 마치 보약을 먹인 듯 손가락 굵기에 튼튼한 모종으로 변신시키는지 그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모종 키우기에 실패하지 않는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공개하기에 앞서 우리는 왜 모종이 약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초보 농부들은 햇빛과 물만 충분하면 식물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종 시기는 사람으로 치면 영양 공급이 가장 중요한 영유아기와 같습니다. 씨앗 자체에 저장된 양분, 즉 떡잎의 양분만으로는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좁은 포트 안에서 한정된 흙속 양분으로 버티는 모종들은 필수 미량 원소의 결핍을 겪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뿌리 발달이 더뎌지고 양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며 줄기가 웃자라거나 잎의 색이 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 모종은 밭에 정식한 후에도 병충해에 취약하고 결국 수확량의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비법은 바로 이 결정적인 시기에 모종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실 그 마법의 2방울, 그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초액입니다. 에게 겨우 목초액이라고 하시며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일반적인 목초액과는 조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초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목초액은 참나무를 수초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를 액화시켜 채취한 후 최소 1년 이상 숙성시켜 유해 물질인 타르와 포르말데히드 등을 완전히 제거한 고품질의 정제 목초액이어야 합니다. 이 정제된 목초액 속에는 아세트산, 포름산과 같은 수백 종류의 유기산과 미네랄, 비타민 등이 천연 상태로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고 병원균을 억제하며 토양을 개량하는 놀라운 효과의 원천입니다. 시중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목초액 중에는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제품도 많으니 반드시 정제와 숙성 기간을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모종의 운명을 결정짓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목초액이 모종에 그렇게 효과적인 것일까요?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면 더욱 믿음을 갖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초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산과 같은 유기산은 매우 강력한 살균 및 살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양에 스며들면 모종의 뿌리를 공격하는 각종 유해 미생물과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뿌리 썩은병이나 잘록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천연 농약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모종은 외부 위협 없이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또한 목초액에 함유된 다양한 미네랄과 유기물은 식물이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이온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는 마치 사람에게 종합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하여 모종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광합성 효율을 높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잎은 더 진한 녹색을 띠게 되고 줄기는 더욱 단단해지며 식물 전체의 생육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화학 비료처럼 특정 성분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 생장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천연 종합 영양제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제목에서 2방울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초액은 그 효과가 강력한 만큼 반드시 정해진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과용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어린 모종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황금 비율은 물 2리터, 즉 일반적인 페트병 하나 용량의 정제 목초액을 딱 2방울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스포이트를 사용하면 정확한 양을 조절하기 쉽습니다. 절대로 욕심을 내서 서너 방울 이상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 비율은 약 1000대 1의 희석 배율로 모종의 뿌리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효 성분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최적의 농도입니다. 희석한 물은 옅은 갈색이나 보리차 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만든 목초액 희석액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종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2리터에 딱 2방울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키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황금 비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황금 사용 시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적절한 때에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겠죠. 모종의 목초액을 주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본잎이 2장에서 4장 정도 나왔을 때입니다. 씨앗이 막 발아하여 떡잎만 있는 아주 어린 시기에는 씨앗 자체의 양분으로도 충분하며 아직 뿌리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영양 공급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본잎이 2-3장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모종이 본격적으로 뿌리를 통해 양분을 흡수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 처음으로 목초액 희석액을 줍니다. 그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열흘에 한 번 간격으로 꾸준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줄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물을 주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영양제처럼 특별 공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모종을 밭이나 큰 화분으로 옮겨 심기, 즉 정식하기 약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면 모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겪는 몸살을 최소화하고 뿌리 활착을 돕는 데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목초액 희석액을 주는 방법에도 작은 요령이 있습니다. 단순히 흙 위에 붓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면 관수 방식과 분무 방식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저면 관수란 모종 포트를 물바디 트레이에 놓고 트레이에 목초액 희석액을 부어 흙이 아래에서부터 물을 서서히 빨아올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흙 전체가 골고루 젖게 되어 뿌리가 물을 찾아 아래로 깊게 뻗도록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튼튼한 뿌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잎이나 줄기에 직접 물이 닿지 않아 과습으로 인한 곰팡이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면 관수로 뿌리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한 후에는 남은 희석액을 분무기에 담아 잎의 앞면과 뒷면에 가볍게 뿌려주는 옆면 시비를 해줍니다. 잎의 뒷면에는 기공이 많아 양분을 직접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와 잎이 양쪽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목초액의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초액이 모종의 뿌리에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식물의 모든 성장은 결국 뿌리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초액에 포함된 다양한 유기산과 미량 원소들은 뿌리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는 천연 밝은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일반 물만 준 모종과 목초액 희석액을 준 모종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확연합니다. 목초액을 먹고 자란 모종의 뿌리는 단순히 길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미세한 솜털뿌리,
즉 잔뿌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마치 굵은 나무뿌리 주변에 빽빽한 수염이 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잘 발달된 뿌리 시스템은 흙 속의 양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곧 지상부의 성장으로 직결됩니다. 또한 튼튼한 뿌리는 식물체를 단단히 지지해주기 때문에 모종이 웃자라거나 약한 바람에도 쓰러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밭에 정식했을 때도 새로운 흙에 빠르게 활착하여 초기 성장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튼튼한 뿌리는 곧 튼튼한 줄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모종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줄기의 굵기일 것입니다. 줄기가 가늘고 연약하면 아무리 잎이 많아도 건강한 모종이라고 할 수 없죠. 목초액은 바로 이 줄기를 굵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 원리는 광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초액의 영양을 공급받은 모종은 잎의 엽록소 함량이 증가하여 광합성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풍부한 탄수화물, 즉 영양분이 줄기로 이동하여 세포벽을 두껍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 과정을 경화라고 부릅니다. 일반 모종의 줄기가 쉽게 휘어지는 반면 목초액으로 관리한 모종의 줄기는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봐도 탄력이 느껴질 정도로 단단합니다. 이렇게 다부지게 자란 모종은 나중에 열매가 많이 열려도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강한 비바람과 같은 외부 스트레스에도 훨씬 잘 견뎌냅니다. 진정한 우량 모종은 바로 이 손가락 굵기의 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모종의 또 다른 상징은 바로 짙고 생기 있는 잎의 색깔입니다. 잎이 연두색을 띠거나 노랗게 변하는 것은 영양 결핍, 특히 질소나 마그네슘 부족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를 구성하는 핵심 원소이기 때문이죠. 목초에게는 이러한 미량 원소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잎의 색을 건강한 짙은 녹색으로 되돌려 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목초액의 유기산 성분은 토양에 고정되어 식물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의 인산이나 칼륨과 같은 다른 영양소들을 식물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어주는 킬레이트 역할을 합니다. 즉, 목초액 자체가 영양분이면서 동시에 흙 속의 다른 영양소까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소화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 결과 잎은 단순히 색만 진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께도 두꺼워지고 광택이 나며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도 함께 강해집니다. 건강한 잎은 더 많은 햇빛을 받아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는 다시 뿌리와 줄기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실제 작물에 적용하는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더욱 생생하게 느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물, 고추 모종입니다. 고추 모종은 초기 성장이 더디고 특히 온도 변화에 민감하여 냉해를 입기 쉬우며 칼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까다로운 작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목초액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초액의 미량 원소는 고추의 저온 저항성을 높여주고 뿌리 활력을 증진시켜 냉해 피해를 줄여줍니다. 또한 토양 내 칼슘의 흡수를 도와 고추 끝이 물러지는 생리장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추는 잘록병이라는 치명적인 토양 전염병에 취약한데 목초액의 강력한 살균 효과가 이 병원균의 밀도를 낮춰주어 모종이 건강하게 살아남을 확률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목초액으로 관리한 고추 모종은 줄기의 마디 사이가 짧고 굵게 자라며 잎이 두껍고 진한 녹색을 띠어 누가 봐도 명품 모종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주말농장의 대표 작물, 토마토 모종입니다. 토마토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물과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다비성 작물입니다. 따라서 모종 시기에
영양 공급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바로 웃자람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웃자람이란 줄기가 햇빛을 찾아 위로만 가늘고 길게 자라는 현상으로, 이렇게 자란 모종은 약해서 쉽게 부러지고 열매도 부실하게 열립니다. 목초액은 토마토 모종의 웃자람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목초액이 공급하는 균형 잡힌 영양소는 질소 과잉으로 인한 웃자람을 억제하고 식물 성장을 위로만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그리고 아래로, 즉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그 결과 목초액을 사용한 토마토 모종은 키는 약간 작더라도 줄기가 훨씬 굵고 마디 강역이 촘촘하며 첫 번째 꽃송이, 즉 일화방이 낮게 맺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나중에 더 많은 열매를 더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잎을 수확하는 엽채류, 예를 들어 상추나 배추 모종에는 어떨까요? 물론입니다. 효과는 매우 뛰어납니다. 상추나 배추와 같은 엽채류는 무엇보다 잎의 건강과 크기가 중요합니다. 목초액은 잎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소의 흡수 효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잎의 세포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잎이 연약하고 흐물흐물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씹는 맛이 아삭하고 저장성이 좋은 고품질의 상추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목초액의 기피 효과는 상추에 흔히 발생하는 진딧물이나 달팽이 같은 해충의 접근을 막아주는 부수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기 꺼려지는 엽채류에 목초액은 친환경적인 병해충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배추 모종의 경우 초기 뿌리 활착이 매우 중요한데 목초액으로 관리한 모종은 정식 후 몸살 없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 속이 꽉 찬 단단한 결구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의 쌈채소 바구니를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파트너가 바로 목초액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수많은 화학 비료나 영양제와 비교했을 때 목초액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지속 가능성과 토양 건강에 있습니다. 속효성 화학 비료는 당장의 효과는 빠를지 몰라도 특정 성분만 과도하게 공급하여 토양의 양분 균형을 깨뜨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토양을 산성화시켜 결국 땅의 힘을 잃게 만듭니다. 반면 목초액은 수백 가지의 유기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식물에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토양 속 유익한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미생물 생태계를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된 미생물들은 토양의 구조를 떼알 구조로 개선하여 물과 공기가 잘 통하게 만들고 흙 자체의 보비력, 즉 비료 성분을 머금는 힘을 길러줍니다. 즉 목초액은 식물에 영양을 주는 동시에 식물이 살아가는 터전인 토양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맛있는 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물론 이 놀라운 목초액을 사용할 때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과용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니 좀 더 넣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목초액 원액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과다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어린 모종의 뿌리를 손상시키고 잎을 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 2리터에 2방울, 1000배 희석 비율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미정제 목초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목초액에는 식물 성장을 저해하는 타르나 유해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에서 만든 정제된 목초액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초액 희석액은 만든 후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사용할 만큼만 만들어서 남김없이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안전하게 목초액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초액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구하기가 다소 어려웠지만 요즘은 홈가드닝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 원예자재상이나 농자재 마트,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우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정제 목초액 또는 원예용 목초액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제품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 여부와 숙성 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500ml나 1리터 단위로 판매되는데 한 번 사용할 때 2방울씩만 쓰기 때문에 작은 용량 하나만 구매하셔도 가정 텃밭에서는 몇 년은 좋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성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가격은 제품의 품질과 용량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10,000원 내외로 구매할 수 있어 값비싼 영양제 여러 개를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보관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뚜껑을 잘 닫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목초액의 활용은 단순히 모종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종이 자라 밭에 정식한 후에도 목초액은 여러분의 텃밭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작물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희석 비율을 조금 더 높여 물 20리터에 목초액 20ml, 즉 1000배 희석액을 만들어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잎과 줄기에 골고루 뿌려주는 연면 시비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는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에 대한 저항성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탄저병이나 흰가루병과 같은 곰팡이성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장마철 전후에 예방적으로 살포해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목초액 특유의 냄새는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 등 다양한 해충들이 기피하는 효과가 있어 천연 해충 기피제 역할도 톡톡히 해냅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유기농 재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목초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목초액을 활용한 천연 종합 영양제를 직접 만들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목초액 그리고 깻묵이나 골분, 어분과 같은 유기질 비료, 그리고 설탕이나 당밀 약간만 있으면 됩니다. 큰 통의 물을 80% 정도 채우고 유기질 비료와 설탕을 넣은 후 마지막으로 목초액을 물량의 약 500분의 1 비율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공기가 통하도록 뚜껑을 살짝 열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어주면서 2주에서 4주 정도 발효시키면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한 최고급 액체 비료, 즉 액비가 완성됩니다. 이 액비는 효과가 매우 강력하므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200배에서 500배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접 만든 액비는 작물의 성장뿐만 아니라 열매의 당도와 맛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조금의 수고로움으로 화학 비료 없이도 풍성하고 맛있는 수확을 얻는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목초액 사용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초액은 산성이기 때문에 토양을 산성화시킨다는 편견입니다. 물론 목초액 원액 자체는 pH 3 내외 강한 산성을 띠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원액이 아니라 물의 1000배 이상으로 희석한 용액입니다. 이 정도로 희석하면 산성은 거의 중성에 가깝게 중화되어 토양의 산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목초액은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목초액 속 유기물들이 토양 속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고 이 미생물들이 토양의 구조를 개선하여 산성 토양의 완충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단기적인 산성도 변화를 걱정하기보다는 토양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땅의 힘을 길러주는 목초액의 근본적인 유익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토양 산성화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목초액의 효과는 비단 식물 성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나 낙엽, 풀 등을 이용해 퇴비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종종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목초액이 아주 훌륭한 해결사가 되어줍니다. 퇴비를 쌓는 과정에서 목초액 희석액을 중간중간 뿌려주면 목초액의 강력한 항균 및 소취 성분이 부패를 유발하는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모니아 가스와 같은 악취 유발 물질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동시에 발효를 돕는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주어 퇴비가 부숙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목초액을 활용해 잘 만들어진 퇴비는 여러분의 텃밭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식물 영양제부터 병충해 관리, 퇴비 부숙 촉진까지 목초액의 무한한 변신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은 목초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목초액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모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목초액 활용과 더불어 기본적인 재배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햇빛, 물, 바람, 이 세 가지입니다. 모종은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의 충분한 햇빛을 받아야 웃자라지 않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물은 흙 표면이 말랐을 때 한 번에 흠뻑 주어 뿌리 깊숙이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곰팡이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자주 환기를 시켜주거나 작은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충족된 상태에서 목초액이라는 플러스 알파 요소를 더했을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품 모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오늘 배운 비법을 더해 여러분의 모종 키우기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약한 모종의 문제를 해결할 비장의 무기는 바로 1년 이상 숙성된 정제 목초액이다. 둘째, 황금 비율은 물 2리터에 목초액 단 2방울이며 과용은 절대 금물이다. 셋째, 최적의 사용 시기는 본잎이 2장에서 4장 나왔을 때부터 정식 전까지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꾸준히 주는 것이다. 넷째, 저면 관수와 옆면 시비를 병행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섯째, 목초액은 뿌리 발달, 줄기 강화, 잎색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병충해 예방과 토양 개량에도 도움을 준다. 이 5가지 핵심 원칙만 정확히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모종 가게에서 비싼 돈을 주고 모종을 사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씨앗한 알에서부터 시작하여 손가락만큼 굵고 튼튼한 그야말로 완벽한 모종을 키워내는 기쁨과 보람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올봄, 여러분의 베란다와 텃밭이 건강한 모종들로 가득 차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 2방울의 목초액이 어떻게 비실비실한 모종을 손가락 굵기의 건강한 모종으로 바꾸어 놓는지 그 놀라운 과정과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강력한 뿌리를 만들어내는 밝은 효과부터 웃자람을 막고 줄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경화 효과, 그리고 병충해를 예방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까지 목초액은 단순한 영양제를 넘어 식물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최고의 파트너임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약한 모종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이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도 모종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농사 비법을 공유할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꿀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모종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비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